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백스윙을 연습을 잘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은 꼭 그 영상을 보고 오셔야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클럽 용품사에서 신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윙 로봇이 있어요. 우리가 스윙하듯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휘둘러지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제품을 껴놓고 수만 개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내구성과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 와서는 이 로봇이 진화를 해서 말도 하고 홀인원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제가 아마추어 때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재밌네, 별게 다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스윙의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봇의 스윙을 보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제 별명이 에디슨이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로 연구 많이 합니다. 그 스윙 로봇을 보면 딱 축을 잡혀있는 그 장치와 백스윙을 하듯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했던 그 길로 그대로 내려와서 정확하게 공을 맞춰내요. 길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윙의 원리가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팔은 백스윙이 갔던 대로 그대로 다운스윙을 하고 몸은 옆에서 옆으로 회전만 한다. 이것이 스윙의 원리입니다. 그냥 큰 틀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게 된다면 골프가 너무 쉽겠죠. 그런데 왜 로봇은 되고 사람은 되지 않냐면 관절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로봇은 관절이 없기 때문에 백스윙이 갔던 그대로 다운스윙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었던 그 길대로 내려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 관절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스윙 중에 간격이 좁아지냐 유지되냐,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백스윙, 상체가 가는 방향과 팔이 가는 방향이 일치해야 되고 상체가 가는 양과 팔이 가는 양이 일치해야 된다. 이 내용을 레슨을 해드렸는데, 이 백스윙이 여러분들이 그 스윙 로봇처럼 스윙을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백스윙 때 상체가 회전하는 양과 팔이 밀리는 양이 동일하고 방향이 같으면 어드레스 때의 이 간격이 백스윙 때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의 백스윙은 상체 회전이 덜 되고 팔이 많이 가요. 이렇게 되면 이 간격은 유지할 수가 없고 좁아집니다. 좁아진 대로 그대로 다운스윙이 되면 당연히 공이 안 맞겠죠. 그래서 공을 맞추기 위해서 팔을 펴서 캐스팅을 하거나 손목을 풀어서 스쿠핑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공 위치만큼 팔을 펴거나 손목을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스윙 중에 어드레스 때 우리가 잡아놓은 이 간격을 최대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일단 백스윙 때 그것이 유지가 되면 다운스윙 때는 너무 쉬워요. 그냥 그대로 내리기만 하면 어드레스 때 그 자리이고 공이 있던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다운스윙이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예요. 백스윙을 든 대로 내리기만 하면 돼요. 사람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로봇처럼 스윙을 하기 힘들다고 한 이유가 백스윙 때의 오른팔에 해당합니다. 어드레스 때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상체가 회전한 만큼 팔도 같이 밀었어요. 방향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프 스윙에서도 손과 내 몸통의 간격은 동일해요. 정말 아마추어분들 90%가 잘못하고 있는 백스윙이, 백스윙 때 오른쪽 팔을 접거나 몸쪽에 붙이는 동작이에요. 상체가 회전되고 팔이 같은 방향으로 밀리고 같은 양이 간다면 우리의 몸 구조상 상체가 회전한 것처럼 오른쪽 팔도 어드레스 때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고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 팔을 접지 않아도 어드레스 때보다 접혀 있는 것처럼 회전이 돼요. 이렇게 상체가 회전된 양만큼 오른쪽 팔이 같이 회전이 되어야 어드레스 때 그 간격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접어버리면 간격은 좁아지겠죠. 그렇다면 그대로 다운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드레스 때의 위치가 아닙니다. 공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때 오른쪽 팔은 절대로 접으면 안 됩니다. 상체가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 오른쪽 팔은 자연스럽게 같이 회전이 돼요. 오른쪽 팔을 접지 않고 상체가 회전되는 양만큼 양팔을 밀어주면 양팔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오른쪽 팔에도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팔에 힘을 빼야 된다고 해서 오른쪽 팔에도 힘을 빼버리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은 있어요. 제 앞에 있는 것은 소화기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물체예요. 내가 이 소화기를 들고 백스윙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버틸 수 있을 만큼 이 버티는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소화기를 저처럼 들고 있는데 양손에 물체를 쥐고 있는 힘은 필요가 없겠죠. 이 소화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이 힘이 백스윙을 받치는 힘이에요. 백스윙 받쳐라 받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힘이 바로 그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화기를
이렇게 들고 있었을 때 받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지금 코어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팔은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근은 엄청나게 당겨요. 이게 바로 바디턴 백스윙의 힘을 모으는 원리예요. 이렇게 오른쪽 팔을 접어서 몸쪽에다가 붙여두면 코어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1시간도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어에는 힘이 모이지 않고 온몸 여기저기로 힘이 다 분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스윙 때 오른쪽 팔을 접거나 몸쪽에 붙여선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상체가 회전되는 양과 팔이 밀리는 양이 같아야 되고 상체가 회전되는 방향과 팔이 밀리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 이 백스윙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 팔이 힘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단단하고 짱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백스윙 때 오른쪽 팔이 단단하고 짱짱한 느낌을 받아야 그대로 내려왔을 때 스윙 로봇처럼 제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른쪽 팔에 힘이 없고 이렇게 몸쪽에 접거나 흐느적대면 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넓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백스윙을 든 대로 그대로 다운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상체의 양과 팔의 양 그리고 상체의 방향과 팔의 방향 이걸 하프스윙까지 잡아서 오른쪽 팔을 쭉 한번 펴보세요. 그럼 조금은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난 만큼 코어에는 힘이 엄청나게 더 들어갈 거예요. 상체가 회전되는 양과 팔이 밀리는 양이 같았을 때 오른쪽 팔을 한번 더 펴서 최대의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었을 때 내 왼쪽 옆구리, 복근의 왼쪽 부위에 자극이 온다면 잘 만든 백스윙이에요. 이 백스윙은 백스윙 든 대로 그 길로 그대로 다운스윙을 하면 스윙 로봇처럼 굉장히 다운스윙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죠. 백스윙이 갔던 그 길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길이 같은 원플레인 스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원플레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백스윙 때의 간격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고생스럽게 이 백스윙을 완성한다면 여러분들의 다운스윙은 엄청나게 쉬워질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상체와 팔의 같은 양과 같은 방향 그리고 오늘은 상체와 팔의 간격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레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